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김사카씨 네 번째 시간인데요. 김사카씨 훈장 생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을 지도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훈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훈장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 한 3년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훈장에 대한 시가 있고 또 훈장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옛 소년들을 괄시하면서 좀 무시하면서 무식하게끔 어떤 지도하는 광경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아주 되게 호되게 혼내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경희서당을 운영하면서 제 명칭이 제가 훈장님이 되었는데요. 재밌게 저도 이 시를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감정이입을 하면서 한번 나는 어떤 훈장인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봤네요. 첫 번째 한번 훈장시를 보시겠습니다. 좀 시가 조금 길어요. 한번 보시게요. 여전히 뭐 칠원율시고요. 운자는 첫 자와 둘째 주 하니까 호, 생, 성, 성, 정. 운자가 좀 잘 맞아지는 시죠. 먼저 읽어보면 내자, 세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수운, 훈장호, 무연, 심화, 자연생, 왈천, 왈지, 청춘거, 운부, 운시, 백발성이다. 수성, 남문, 칭도현, 잡리, 이득, 십이성, 장중, 보옥, 청금자, 청촉, 다령, 시, 진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바로 시작할게요. 세상, 수, 훈장호, 무연, 심화, 자연생, 왈천, 왈지, 청춘거, 운부, 운시, 백발성이다. 수성, 남문, 칭도현, 잡리, 이득, 십이성, 장중, 보옥, 청금자, 청촉, 달형, 시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세상, 수운, 훈장호라고 했습니다. 내자니까 세상 사람들 누가 말하더라. 뭐라고요? 훈장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운운하더라. 훈장 좋다고 했다. 그런데 무연, 심화, 자연생이라 연자가 여기다 보시다시피 연기 연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여기서는 저절로 자로 해석을 하시면 연기가 없는 마음의 불이 저절로 생겨난다. 자, 당신이 훈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훈장 참 좋은 직업이다 라고 하더니 그거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화병이 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연기 없는 마음불이 알아서 저절로 생깁니다. 저 여기서 엄청 공감했는데요. 지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죠. 저렇게 못 알아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상당히 사람이 깨우쳐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아마 까막무식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아이들을 글자를 알게끔 한다는 작업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연기 없는 심화가 저절로 난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왈천, 왈지, 청춘거라. 하늘천 따지 말하다가 청춘이 다 갔대요. 이제 애들 다 가르치면서 세월 가는 거죠. 두 번째도 보실까요? 부와 시를 운운하다가 머리가 백발이 되었대요.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다가 세월 다 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시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시 같은 건 부라는 것은 운문문체인데 산문이에요. 시 같은 건데 운율을 지키면서 운자 지키면서 글자수 지키면서 작문을 하는 걸 부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 상당히 유행했던 문장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수성남문 칭도연입니다. 비록 비록 정성스럽게 가르쳐도 남문 알아듣기가 어렵고 또는 도현을 해 도현 아주 도덕적이고 현명하고 도리 있고 현명하다는 소리 듣기가 뭐해요? 난문이에요. 어려워요.
비록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 있다, 도리 있다, 덕 있다, 어질다라는 칭찬 듣기 어려운 것이 선생짓이더라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르쳐서 잘 되면 칭찬 듣는데요. 못 되면 자녀 탓하지 않고 선생님 탓합니다. 잘 못 가르쳤다고.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서당이 조선시대의 학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선생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학원들을 옮기죠. 정말로 선생이 잘 지도 못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훈장쌤 표현이 당신이 정성을 다 했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들어봤자 본전치기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들리네요, 저는. 그래서 잠시라도 떠날리 시울이 얻을 듯. 자,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자리를 뜨게 되면 시비 소리를 얻기가 쉽더라. 잠시라도 자리를 뜨면 옳다 그르다 이게 뒷담화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잘하는 선생님이네, 못하는 선생님이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기 쉬운 자리가 훈장 자리더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자리가 뜨면 시비를 듣기 쉽네. 우리도 선생님들 뭐라고 뒷담화 평가하죠. 할지도 모르면서 똑같아요. 그 다음 장중복 천금자다라고 했습니다. 장중복 뜻을 제가 좀 써놨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보물이어서 자기들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보물 꼭 쥐고 우리가 안 놓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귀중한 자식들을 표현할 때 천금과 같은 자식을 맡겨놓고 당연하죠. 정말 우리한테 맡기는 자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세상에서 내 자식이 최고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 청촉 달형 시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맡겨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매질을 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부탁할 촉, 청촉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달형, 때려주시고 달형,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해서 훈장님의 역할, 지위,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써놨던 훈장에 대한 시입니다. 정리를 좀 해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누가 훈장 좋다고 말하였느냐. 연기 없는 마음의 뿔이 저절로 생기는 게 이 훈장이다. 내가 하늘천 따지하다 청춘 다 보냈고, 부와 시 짓다가 머리 하얘졌다. 비록 정성스럽게 지도했지만, 좋은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도현이라는 말 칭찬 듣기 어렵더라. 잠시라도 내가 자리를 뜨게 되면 옳다 그르다 소리가 쉽게 들리고 장중보 그 귀중한 자식들을 맡기면서 부모들은 부탁하며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뜻인지는 알겠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다시피 훈장의 직업의 애로사항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는요. 훈계 훈장이라고 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훈장을. 훈장이 훈장을 훈계하는데 훈장답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도 한두 명의 나쁜 선생님들로 인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욕먹기도 하고 어느 조직에서나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다 싸잡아서 같이 혼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훈계 훈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삿갓이 강원도 어느 서당을 찾아갔는데 마침 훈장은 학생들에게 고대의 문장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주제넘게도 그 문장을 천시하는 말로 하고 김삿갓을 보자 멸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훈장의 허세를 꼬집는 시를 이렇게 훈장한테 훈계하면서 김삿갓이 졌는데요.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하회, 완맹, 괴습역 내자 세자 보십니다. 문장, 대괴, 불평허, 여배, 측해, 난, 위수, 우이송경, 어찌 기여, 기요서, 함서상간, 간서이, 능온필하, 정용여, 죄당태사, 고사이, 감향종전, 힐거. 어려운 한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었고 해석할 때 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화외완맹 괴습여 문장대괴 불평허 려배 측해 난 위수 우의송경 우의독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기호서 함서 상간 간서이 능운 필하 적용여 그 다음에 죄당 태사 고사이 강양 존전 힐거다 라고 했습니다. 첫 줄부터 보시면 산외완맹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화외지맹, 화외완맹 이 말에서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화외지맹은 변화될 변화된 것 밖에 맹이 어리석을 여기 백성맹인데요. 백성맹 이게 변화를 받지 못한 백성. 변화 밖의 백성이니까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주 산골에 배움을 받지 못한 우리가 표현하는 도서지역 정도 한번 보면 될까요? 그런 백성들은 기이할 꾀, 습관, 남을려 어떤 그런 기이한 습관들이 남아있더라. 그들만의 이상한 어떤 풍습들이 있더라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만의 특이한 고집, 그 사람들만의 뭔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조금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로 볼게요. 문장 대개 불평허 문장의 큰 덩어리들, 대단한 문장의 집단들을 내게 불평을 불어넣더라. 대단한 문장이 문장인지를 모르고 자기네 습관대로 대단한 문장가들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좀먹을 려, 소라라, 표주박 려라고 표현하는 려자고요. 잠배자고요. 그 다음 헤아릴 측, 바다해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잔으로 바닷물을 잴 수 없듯이 재기 어렵지. 그 물을 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표주박 잔에 있는 그 잔에 있는 물 하나가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주박잔으로 바닷물을 재는 것 이렇게 물이라고 할 수 어렵고 우의송경, 우의독경을 송자만 바꾼 것 같아요. 소기의 경을 읽으니 어찌 그를 깨우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중간 단권 보시면 어떤 시골 마을의 시골 마을에 교화되지 않은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관적으로 큰 문장가들한테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아주 조그만한 소라로 또는 조그만한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되기 어려운 것처럼 그들만의 조그만한 식견으로 우의독경으로 책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또 호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함서, 기장 서자입니다. 산간, 간사할 간, 쥐서, 너이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해석법이 좀 특이한데요. 쥐서자를 간사한 쥐라고 보는 거죠. 아주 그냥 그 훈장을 쥐새끼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너는, 여기서 너이자를 먼저 시작해주고 너희를 맨 뒤에 빼버렸습니다. 너는 산속에서 기장만 한 움큼 이렇게 입안에 머금고 있는 간사한 쥐다. 그러니까 너는 산골 마을에서 그 기장이나 한 움큼 입에다 집어넣고 근근히 살아가는 쥐새끼처럼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식견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귀중한지 모른 쥐하고 문장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장질을 한다고 밥벌이만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아주 호되게 혼내는 장면이겠죠. 너는 산속에서 좁쌀이나 입에 머금고 있는 그런 쥐만큼의 존재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는 나여 능가알릉 구름은 부필 아래하 뛸약 용룡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붓 아래에서 구름을 능가하는 빠른 용인이라 자 붓질한다는 것 자체는 많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붓 아래 구름을 능가하는 붓 아래에서 막 구름을 그리고 용을 그리는 것처럼 자기의 필체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는
정말 용, 우리 용이라는 게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너는 산골 마을에서 기장이나 한움큼 입에다 넣고 있는 쥐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붓으로 하늘도 그리고 용도 그리고 그림도 그릴 정도로 내 붓이 훨훨 날아갈 정도로 아주 일필휘지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당태사 고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죄가 마땅하여 볼기칠 태자입니다. 너를 볼기를 쳐서 죽인 것이 마땅하지만 네 죄 때문에 네가 볼기를 쳐 맞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어머니 고가 아니라 잠시고 잠시 내가 집사가 여기선 버릴사 버리고 용서 내가 용서해 줄 뿐이다. 내가 용서해 줄 뿐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는 마땅히 매질을 당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잠시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는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허용하는 것처럼 봐주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에 감향존전 힐 여기서 물을 힐 어찌 거 감히 나같이 이렇게 높은 존전 높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물으면서 말로 물으면서 어떻게 어찌 하려느냐 이 말장난 어힐로 어찌 하려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장난을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대강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두메사골 백성들한테는 괴팍한 남은 버릇이 있었는데 문장 대개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더라. 그것은 꼭 비유법은 소라 껍질이나 표주박 아주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재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속 위에 글씨를 읽는 것처럼 아주 지식이 부족한 행동인 것이다. 너는 산골 마을에 간사한 쥐 좁쌀을 한 모금 먹고 있는 간사한 쥐일 뿐이고 나는 부달에 구름을 능가하는 용이 뛰는 듯한 형상을 한 사람이다. 너의 죄가 마땅히 맞아 죽을 만하나 내가 잠시 너를 봐주는 것뿐이고 어찌 높은 사람 앞에서 말짓거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해서 훈장이 훈장답지 못한 것을 훈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아주 자기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한 자기가 성인 군자도 되지 않으면서 성인 군자를 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나 봐요. 그래서 훈장에 대해서 훈장으로서 아주 평가를 하는 이런 시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저하되게 표현할 때 쥐새끼라고 표현하는데 여실히 이 한자에도 집어넣어놨죠. 오늘은 김삿갓 한 시 보셨습니다. 훈장과 훈장을 훈계하는 시를 보셨는데요. 김삿갓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김삿갓의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설정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